가격보다 더 빨리 해시레이트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다. 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 좀 약간 지금 약간 떨리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싶어서 이게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라는 희소성이 높을수록 자산의 시가총액 또한 높은 게 아니냐. 이 모델이 맞다면은 이 선상이 언젠가 만나는 거죠. 금시총보다 높아지겠네. 네. 비트코인 반감기란 무엇인가? 더 들어가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채굴자 측면, 가격 측면,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채굴자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과거 반감기 때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은 반감기 거래량을 보시면 2012년도 11월 전에 두 달 전에 거래량이 급증을 한번 했었었고 2016년 7월 달 두 번째 반감기 전에 급증을 또 한번 했었었고 실제로 이번 세 번째 반감기 돌아오는 거 전에 거래량 급증인데 이건 좀 옛날이긴 하다. 2019년 8월에 급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으나 이게 가격 변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다. 가격이 반등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온체인 신규 지갑 수가 갑자기 몰려와서 거래량이 늘어났었던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그래도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발견이 됐는데, 그건 저희가 한창 얘기했었던 이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는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해시레이트는 반감기가 왔었던 직후에 첫 번째 때는 21%가 떨어졌었고 두 번째 때는 11%가 떨어졌다가 이후에 55%, 41%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더 빨리 해시레이트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오르니까 그 이후에 가격들이 따라서 올랐다라는 것. 비트코인 캐시랑 사토시 비전 지금 해시레이트 엄청 빠졌잖아요. 네. 이때보다 훨씬 더. 네, 그걸 지켜보면은 한 달 내에 다시 리커버가 반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는 첫 번째 때는 19,766% 197배가 올랐네요. 네. 가격은 80배가 80배가 올랐고 두 번째 때는 해시레이트 비슷했죠. 네네 2배씩 올랐는데 2.5배씩. 예. 약 2.5배씩 올랐는데 해시레이트가 먼저 올랐다는 거. 채굴자들이 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채굴자들이 해시레이트를 높임으로 해서 이거를 더 강화시켰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더 따라붙는. 약간 삼성이 반도체 경쟁에서 처음에 선투자를 엄청 해갖고 반도체 생산력과 기술 집약을 높인 다음에 이 시장을 다 장악했던 것처럼 채굴자도 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등 또 글로벌 금융이 워낙 이제 휘청이고 이번에 있다 보니까. 그쵸, 해시레이트 조정을 방학에 앞두고 심하게 받았는데 이미 사실 받았죠. 그 이유가 반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 이제 자산 시장이 다 같이 이제 플러밋하면서 영향을 받은 게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저번에 24% 정도 떨어졌다가 6%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해시레이트가 반감기 이후에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해시레이트 반감기 전까지 지금 떨어진 해시레이트가 좀 올라왔다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중요한 건지를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적은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효율적인 채굴자만 살아남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활동하는 그 채굴자들이 점점 이제 효율적이 되는, 블럭 서브시디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따르면 트랜잭션 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면에서 이제 반감기를 주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희소성이 이제 비트코인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재확인해 줄 수 있는 이벤트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왜 so w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어쩌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라는 이론이에요. 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먼저 생각해낸 이론인데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쓴 세이프티 나무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금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스타트 플로우라는 모델을 비트코인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트위터 상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플랜 B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전통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네. 굉장히 그 이코노미트릭스라는 통계나 이제 수학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인데 스타트 플로우라는 모델을 이 책에서 듣고서 자기가 실제로 한번 숫자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네네. 증명을 하고 그 글을 미디엄에 올렸죠. 근데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영어권에서는. 이론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훨씬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증가해서 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반감기가 왜 중요한지가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부장님이 저희 지난 몇 번의 방송 동안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영감을 받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귀 기울일 그래서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플로우 모델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예.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희소성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제일 희소성이 높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냥 딱 들은 제 생각으로는 네. 제일 값비싼 다이아몬드. 어떻게? 저는 이게 책상에 지금 다 펼쳐져 있어서 네. 하나만 들고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전 그냥 네. 금 들고 가요. 네. 왜요? 예? 왜요? 황금성이 네. 이게 제일 높잖아요. 네. 리퀴디티 하잖아요. 네. 다이아몬드는 갖다 팔려면은 얘라면 보석방에서 이거예요. 그래요. 이건 성향 차이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 어느 게 더 높아 그러면은 희소성을 그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연간 얼마나 채굴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연간 채굴량 보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조금 채굴이 그러네요.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게 희소한- 제일 희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연간 채굴량 그러니까요. 기준하면. 제일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예. 거예요. 여태껏 채굴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네, 네. 그럼 그것까지도 사실 따져가면서 이제 희소성을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전 세계에 지금 있는 비축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럼 B 칼럼만 딱 봤을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기 위한 희소성. 네. 이걸 저희는 따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자산이 희석될 리스크. 희석별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우리가 따져야 될 희소성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희소성은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적은 게 희소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리스크가 많으면 그 희소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 아시죠? 네. 예. 죽는 순간에 그림 값이 엄청 뛰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림이 더 이상 그 나오니까. 사람이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린 그림들의 값어치가 확 뛴 거거든요. 희소성을 얘기를 할 땐 앞으로 추가로 채굴이 될 건가 그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네. 공급 증가율이 하나의 그 미래의 그 희석될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안 찍어내느냐. 네, 앞으로도. 그게 비율상으로. 그렇죠. 비율상으로 얼마나 많이 안 비율상으로. 찍어내느냐. 예, 맞습니다. 가 중요한 거죠. 예. 희소성하고 값어치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거죠. 관계이죠. 네, 네, 네. 이러니까 예. 느낌이 왔어요. 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축량이 19만 톤인데 연간 채굴량이 3,500톤이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 1.8%였고 과거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비율로 증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금이 가장 희소성이 높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럼 비트코인 한번 보자는 거죠. 네. 3.6%네요. 예, 지금 현재 3.6%예요. 반감기가 오면 그만하고 똑같아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0.9, 반, 0.4. 반, 예. 그러면서 계속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연간 비축량 증가율은. 그쵸.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금보다도 더욱더 희소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금으로 가면은 앞으로 연간 채굴량이 얼마가 될지는 추측은 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 게스워크에 끝난다는 거죠. 프로바빌리티 면에서는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금보다 더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언설틴티가 적다. 맞습니다. 예, 없다. 예, 거의 맞습니다. 없다. 예. 금의 그 공급 증가율을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항상 늘어나고 있어요. 금은 이걸 비트코인 공급 스케줄과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하드 코딩 돼 있는 그런 스케줄인 거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 선상에는 있네요. 그렇죠. 예. 있는데 뭐 거의 2030년 되면 거의 뭐 예, 그렇죠. 페이스가 줄어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미 공급된 비트코인 양이
벌써 87% 정도 공급이 된 거고 나머지는 13%밖에 안 남은 거고. 앞으로 12년만 더 기다립시다. 기다려. 저 소개해서. 제가 공급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간 공급 증가되는 양. 네네. 그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 증가율의 리버스인 거예요.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는 이거를 뒤집은 거죠. 그러면은 이 분모가 위로 가면서 네네. 100하고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고 네. 이게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인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희소성이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예.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희소성이 높을수록 각 자산의 시가총액 또한 높은 게 아니냐. 두 개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 플랜 B라는 분이 차트를 그린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실제 그렇네요. 다 선상에 있네요. 그렇죠. 선상에 있어요. 금은 제일 희소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타트 플로우가 54가 나와요. 1.8%를 네네. 역하면 54가 나오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실버, 펠레디엄, 플라틴을 이렇게 하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신기하다. 예. 세로축이 뭐죠? 세로가 시총인가? 시총이에요. 예. 시총인데 이거 로그 스케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금 하나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스케일의 변동을 보여주고 싶을 때 로그 스케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건데 차트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어디에 그럼 이 선상에서 가냐 보면은 이게 오렌지 색깔인 거죠. 네.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는 27.7이니까 그거와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하면은 이 오렌지 색깔이 있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비트코인은 이 모델에 의하면 저평가돼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더 재미있는 거죠. 천이 지금 검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게 아까 보신 전 페이지에서 본 거고, 그 귀금속들 올려놓은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점 조그만 땡땡이들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과거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는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감기가 오면서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시총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지? 신기하다. 이 모델이 맞다면은 이 선상이 언젠가 만나는 거죠. 금보다 높은 데서 만나면. 그렇죠. 금시총보다 높아지겠네. 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선을 그었고서 그거에 대한 리그레션을 돌렸거든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 네. 이 포뮬러가 이 선이 이 포뮬러인데 네. 이 포뮬러로 설명이 이 가격이 어느 95%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95%는. 95%의 설명량. 95%는 그러니까 거의 스타트 플로우 모델이 95%의 설명량을 갖는다라고. 맞습니다. 예, 예, 아,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 포뮬러를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딴 거 다 빼고 비트코인만 보여준 건데 BTC 가격은 이 수치에서 설명이 된다고 나와요. 네. 0.4 곱하기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의 3승. 그러면 설명을 하면 95% 나오거든요. 설명력이. 스타트 플로우 레이쇼가 반감기 이후에 54.8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까 27.7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반감기 네. 되면 2배가 되니까 54.8이 된단 자, 말이죠. 진짜 변태 같아. 어떻게 이렇게 2배씩. 네.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65,000인가? 희소성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게 방송이 될 때쯤에는 2주 앞으로 다가왔게 됐을 시점이네요. 아마 이때쯤 되면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이 증폭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좀 알아본 이 반감기가 채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반감기로 인해서 실제로 반감기로 인해서 가져가게 되는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성이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게 될지에 대한 좀 예측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모델인 거고, 네, 네. 예, 모든 그 금융 파이낸셜 모델링이 그런 것처럼 모델이 항상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모델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자산 가격의 근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숫자를 절대적인 어떤 예측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네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면 좋고. 그쵸. 엔딩 해야 되잖아. 네. 네, 코쟁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 주시고요. 네.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뭐죠? 구독? 좋아요, 그다음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